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좀 재밌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가지고 살짝 적어봤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걸 적으면 더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10년 이상을 이런 일을 했는데 뭐 이거를 써가지고 이걸 읽으면서 하는 것보다야 머릿속에 있는 걸 그냥 편하게 얘기하는 게 항상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큰 틀만 좀 참고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정리해서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예전부터도 사실 이게 큰 쌍방의 논쟁거리가 됐던 건데, 목에 힘을 줘야 된다. 목에 힘을 좀 푸는 연습을 해야 된다. 목을 좀 자유롭게 편안하게 쓰는 연습을 해야 된다. 저도 물론 이렇게는 힘을 주고 저렇게는 또 힘을 빼고 다양한 그 방향성에 맞는 영상들을 안 올렸던 건 아니에요. 힘을 주려면 이렇게, 힘을 빼려면 이렇게를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왜 그러면 두 가지 다 다뤘을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고 왜 쌍방의 의견이 있는 걸까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미 답이 나왔습니다. 결론적으로 힘을 더 줘야 되는 사람이 있고 목에 힘을 빼는 연습을 메인으로 해야 되는 사람이 있는 거고, 이 자리에는 목에 힘을 빼는 게 훨씬 유리하고 저 자리에서는 목에 힘을 더 주는 게 유리하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로 목에 계속 느슨한 느낌, 뭔가 벙벙한 느낌, 연구개가 들리면서 오픈된 느낌, 이런 것만 계속 추구하기에는 각 자리마다도, 그러니까 높이마다도 안 맞는 것도 있고요. 사람마다도 계속 그런 결로만 노래를 하다 보면 노래가 좀 시원찮아져요. 한마디로 좀 재미없는 노래가 될 가능성이 크고요. 그리고 목에 힘을 너무 그냥 주구장창 주면서 노래를 한다. 좀 많이 부담스러워요. 그리고 좀 멋있지가 않아요. 그렇게 부른다면 세련미가 떨어지게 되죠. 음에 따라서도 다르고 어떤 프레이징, 어떤 음의 구성으로, 어떤 박자로 그 프레이징이 이루어져 있냐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베리에이션이 되게 중요해요. 나는 고로 힘을 빼려면 뺄 수도 있어야 되고 주려면 줄 수도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내가 가진 테크닉의 그 스펙트럼이 넓어야 되겠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부르기보다는 테크닉적으로 조금 더 고심해서 노래를 부르는 게 노래하기에 훨씬 수월하고 훨씬 더 유리한 입장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건 사실인 거죠. 힘을 그럼 줘야 되는 때는 언제일까요? 보통 조금만 더 올리면은 이 음에 도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목도를 이렇게만 하면 좀 날 것 같은데 근데 안 난단 말이죠. 이런 분들이 보통 이제 레슨을 갔을 때 보컬 선생님한테 자기를 가르치는 교수님한테 요청받게 되는 게 더 하란 말이야. 좀 황당한데 더 하란 말이야. 이런 말을 많이 듣는단 말이에요. 더 뭘 어떻게 하라는 거죠? 힘을 더 쓰란 말이야. 이런 식으로 또 2차적으로 얘기를 해주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근데 이게 힘으로 됐으면 했다 이거예요. 진작 나 혼자서 막 고삐 풀려서 집에서 교수님이건 나를 가르쳐주는 선생님이건 신경 안 쓰고 내 멋대로 깍깍 질러봤을 때 낯서야 된다는 거죠. 어쨌든 나는 힘으로 날 듯 말 듯한데 안 났다. 그럼 뭐가 문제죠? 힘을 더 내봤는데요. 힘을 더 내라고 요구를 받았는데요. 결과론적으로는 그 음이 안 났어요. 이런 사람들 생각보다 얼마나 많은데요. 여러분, 무게 치는 사람들 있죠. 웨이트하고 힘 좋은 사람들이 그러면 고음 다 잘라야 되는 게 맞잖아요. 몸의 힘을 어쨌든 사용하면서 목에 힘도 좀 주면서 노래를 부르는 거기 때문에 피지컬을 일단 크게 같이 봤을 때도 힘이 있는 사람이 그러면 노래를 잘 해야 되는 게 맞는데, 힘이 좋다고 해서 노래를 다 잘 부르는 것도 아니고 고음이 다 잘 나는 것도 아니고 소리가 큰 것도 아니에요. 의구심이 들죠. 그래서 피지컬에서도 몸과 목을 나눠 보는 겁니다. 하지만 가장 이상적인 거는 몸과 목의 힘의 그 밸런스가 맞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목만 이렇게 힘을 준다라고 했을 때는 자칫 잘못하다가는 생목으로 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몸 전체의 근육의 기능을 쓰게 하면서 목도 같이 좀 텐션감 있게 쓰는 그런 훈련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어쨌든 나는 몸도 못 쓰고 그럼 목도 못 쓰는 거네? 이렇게 이해가 되시죠? 결론적으로 나는 그러면 힘이 부족한 사람인 거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힘이라는 거에 너무 꽂히면 안 돼요.
그 힘이 성립될 수 있는 조건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여러분. 이거를 제가 공개 세미나에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굉장히 고음을 잘 뚫기로 유명한 사람이고 너무 빨라서 다들 당황하시거든요. 그리고 고음의 퀄리티도 뚫어줄 때 그 고음의 퀄리티가 그냥 스치듯이 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이상적인 소리를 기준으로 해서 뚫어주는 게 제 메인 포인트, 저의 가장 강점이기 때문에 그걸 또 경험하시려면 현장에 오셔서 한번 경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한마디로 힘이 있어도 그 음이, 그 고음이 안 난다라는 거는 다른 게 빠져 있다라는 거죠. 그 다른 게 빠져 있다라는 거를 알지 못한 채 계속해서 힘을 요구받게 되면 결론적으로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알고 보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아름다운 소리를 갖고 있어요. 미성에다가 굉장히 김범수처럼 짠짠하면서도, 아니면 박효신처럼 약간의 뭔가 보슬함과 미성과 뭔가 찌르는 듯한 소리와 이런 윤택감을 갖고 있는 소리일 수 있는데, 근데 힘으로 자꾸 요구를 받으면서 그 음을 스치듯이 내게 되면요, 여러분 스크래치 알죠? 약간 긁히는 듯한 걸걸한 류의 소리로 여러분들의 소리가 발달되게 됩니다. 그래서 소리가 조금 다소 탁해지고 굵은 현상으로서 그 음을 스치듯이 내는 게 습관이 들면서 그 음정을 뚫게 돼요. 만약에 이제 뚫는다라는 가정하에 힘으로 억지로 뚫는 게 그렇게 안 좋아요. 그게 여러분들의 음색으로 결론이 나버리는 거잖아요. 알고 보면 여러분들의 소리는 더 아름답고 더 쫀쫀하고 윤택감이 있는 소리인데, 거칠고 두껍고 걸걸한 약간 이런 느낌으로 고음이 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약간 아쉽죠. 나긴 나는데 피치감도 좀 아쉽고, 정확하게 하이 C를 딱 때렸다, 짜릿하다 이런 느낌보다는 살짝 건드리면서 그냥 사람들한테 저 음이 나네? 저걸 부르네? 이게 다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음색이 아니라 억지 음색으로, 억지 힘으로 그 소리를 내게 됐을 때는 이런 역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포지션의 댐핑감과 자기 음색으로 그 음정에 도달하려면 부족한 걸 채워야 돼요. 그 부족한 게 뭔지는 정확하게 제대로 배우실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 목소리가 멜로망스가 호불호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뭐 멜로망스는 우리가 고음을 잘 낸다라는 건 누구나 인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 고음에 대한 퀄리티는 사람마다 뭐 점수를 주는 것이 다르겠지만, 취향의 차이에 따라서도 어쨌든 고음이 잘 나는 김민석 씨를 예를 들어 봤을 때 목소리가 굉장히 유들유들, 유연하면서도 매끈매끈한 질감이 있잖아요. 윤택감이라고도 할 수 있죠. 윤택감이 굉장히 많은 타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내가 만약에 그 김민석 씨 같은 목소리는 아니더라도, 멜로망스의 그 느낌까지는 아니더라도 약간 그것과 비슷할 정도로 음색적으로 굉장히 독보적인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생님 잘못 만나서 내가 스스로 잘못 연습해서 힘으로 계속 그걸 뚫으려고 하다가 소리가 두꺼워지고 걸걸해졌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이거 억울한 일인가요? 화나지 않아요, 여러분? 나는 만약에 내가 누구한테 그렇게 배움을 당해서 배운 것이 아니라 배움을 당해서 그딴 목소리가 난다면 정말 시간이 지났을 때 화가 많이 날 것 같아요. 어떻게 내 목소리를 이렇게까지 파악을 못 해주고 이런 식으로 개발을 시켜놨지? 개발이라는 말이 안 맞을 정도로 망가뜨려 놓은 거랑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자기의 음색이 어떤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다른 더딥혀진 잘못된 요구로 인해 만들어진 소리는 여러 가지 오점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리고 그런 목소리를 쓰다가는 목소리의 피로감도 빨리 오고요. 그래서 자기 목소리에 대해서 조금 더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고 깊이 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목에 힘을 좀 뺀다 했을 때 무리하게 압착되는 자리들이 있어요. 사실은 그 음이 안 올라가는 게 힘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압착이 심해서 너무 많이 막혀서 못 올라가는 건데, 그 막힌 것도 막혔으니까 우리가 또 세게 뚫으면 뚫을 수 있잖아요. 그런 성질로 가야 되는 자리가 있고,
더 뭔가 부드럽게 해서 다르게 우회해서 가는 그런 방식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믹스드 보이스의 계열인 거고, 포지셔닝 훈련을 통해서 다양한 질감으로 그 소리를 만들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다양한 테크닉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옛날부터 굉장히 지겹도록 들어왔던 연국에 발성해가지고 입안 공간을 오픈해서 근육의 긴장을 좀 풀어주면서 편안하게 소리를 내게 하는 방법도 있으나, 연구개도 모두에게 해당되지 않는 것은, 연구개를 약간 들면서 약간 오픈시키면서 이렇게 노래를 하려고 했을 때 구강으로 또 포지션이 확 떨어지면서 비강이나 두성을 섞어야 되는 믹스들을 해서 고음을 넘어가야 되는 그런 자리에서도 더 고음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복합적인 거를 잘 이해하고 그 개념을 배울 필요가 너무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좀 개념적으로 어려울 수 있는 얘기지만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설명드려본 얘기였고요. 궁금하신 점은 역시나 댓글이나 메일도 많이 보내주시는데, 메일이든 카카오 플러스 친구든 여러 가지 수단으로 궁금증 남겨주시면 영상 찍을 때 참고해 보겠고요. 11월 18일 실제로 저와 만나서 올해 마지막으로 레슨을 받을 수 있는 오프라인 리허설룸 세미나가 있습니다. 굉장히 넓은 공간에서 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담 없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래 고정 댓글에 링크를 남겨둘 테니까 그 영상을 타고 들어가셔서 짧은 공지 영상을 보신 후에 등록 절차에 따라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 이 개념을 머릿속에 잊지 마시고서 더 구체적으로 배우기를 열망하는 마음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이런 열망부터가 다른 차원으로 넘어가게 하거든요. 계속 같은 차원에 머물면서 열심히 하는 것보다 계속 차원을 껑충 뛰어넘으면서 가야지 여러분들이 원하는 차원에 결국은 도달해 있을 겁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얘기해 보도록 하겠고요. 현장에서 우리 얼굴 보고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